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요. 그 전자개표기 있죠? 전자개표기요.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거예요.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스테가랑 거라피라는 거고요. 요거입니다. 이걸 보시면요. 이게 언제 날짜냐면요. 2014년 5월 2일 날짜거든요. 지방선거 투표지 분류기 공개 검증 실시를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면 투표지 분류기 운용 프로그램 소스 코드 검사 및 보안 체계 검증을 실시를 해가지고 공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요. 요거를 아시는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행정소송을 걸면서 이 전문가하고 같이 작업한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전자개표기를요 2002년도부터 썼는데 이 애국자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재진 원장님이라든지 한성천 원장님이라든지 분이라든지 또 정병진 씨라는 분이 계셔요. 뭐 석종대 씨도 계시고 하여튼 그 부정선거를 했던 분들이 계속 재판을 걸은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투표지 분류기는 소프트웨어를 품질 인증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사전투표 용지 발급 시스템은 왜 품질 인증을 안 받냐,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걸어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는 받았는데 왜 이거를 안 받냐, 사전투표 용지 발급 시스템을 왜 안 받냐. 그랬는데 지금 어제 27일날 2월 27일날 중앙선관위가 선임한 그 행정소송에 변호사가 답변서가 왔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요, 아주 변명이 궁색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선거 끝나고 재판을 해야지 왜 선거 전에 재판을 하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답변서에 받아왔습니다. 끝나고 뭐 끝난 건데 뭐. 그쵸. 지금 그러니까 자체가 부정선거인데 우리가 어떻게 부정선거 제도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리가 부정이고. 네네. 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또 그 다음에 위법이 인정된 사전투표 용지 QR코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QR코드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아, 들어보셨죠? 제가 그 QR코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 여기 보시면요. 사전투표 용지 밑에 이 QR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이게 격자무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거기를 판독기로 딱 찍어보니까 2017년 05, 09, 0000, 01, 000004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영어 숫자로 B가 나옵니다. 1055, 56, 5, 그 다음에 AE, EBS 막 이렇게 숫자하고 영어하고 막 섞어놨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QR코드고요. 우리나라 지금 공직선거법에 있는 코드는 무슨 코드를 쓰라고 했냐면요.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어요.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 뭐를 쓰라냐 하면은 바코드로 쓰라 했습니다. 이거 바코드 아시죠? 물건 사면은 이런 코드 나오잖아요. 네. 이 바코드에는 15자리 숫자만 있어요. 여기는 선거명, 선거구명, 선거위원회명, 그리고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련 번호까지 15자리 숫자만 하면 모든 그 바코드의 기능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33자리에서 34자리의 숫자하고 영문하고 같이 포함된 QR코드를 쓰냐? 그래서 소송을 여러 번 걸었습니다. 2014년도부터요. 근데 계속 기각을 시키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도 또 했는데, 이거는요 완전히 이게 공산당 독재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 QR코드가 불법인가 하면요, 첫 번째는요 법에 없어요. 법에는 바코드만 쓰라고 써요. 요 바코드만 쓰라고 했지 QR코드란 말이 한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불법 코드입니다. 두 번째, 2014년 5월 29일 날 브리핑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왜 QR코드를 써야지 되느냐? 첫 번째, 위조 투표용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요것이 그 절치선 있죠. 절치선 잘라내는 거. 일련 번호 그거를 갖다가
잘라내는데 시간을 갖다가 절약하고 인력도 절약하기 위해서. 세 번째, 투표지 분류기를 이 투표용지가 들어갔을 때 거기를 선거하고 선거구별로 잘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QR코드를 사용 목적을 밝혔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가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조 투표용지를 갖다가 골라내는 게 아니라 QR코드 쓴 자체가 위조 투표용지를 만들려고 QR코드를 쓴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절치선 자르는 거 그거 얼마나 시간이 돼서요. 그거는 아주 궁색한 이유고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요, 투표지 분류기 혹시 모르시는 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 아시죠? 개표할 때 이거 보셨죠? 네. 여기다가 넣으면은 여기다가 요 안에서 넣으면 짝짝짝짝 1번 후보, 2번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 요게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이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할 때 그 QR코드가 선거하고 선거구별을 잘 이렇게 분리하는 데 사용한다 그랬는데 제가요 성북구하고 전주하고 용산구하고 다 선관위한테 전화해서 지금 녹취해 놨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대요. QR코드가 투표지 분류기에서 하는 기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이렇게 불법 코드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요. 이 QR코드를 왜 쓰는가? 자, 송파구에 가면요, 인구가 60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남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국회의원이 뭐 10만 명당 한 분도 나올 수 있지만요, 대부분 20만 명당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 송파구에는요, 갑, 을, 병 이렇게 세 군데의 선거구가 있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선거구에서 A, B, C라는 후보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병에도 A, B, C라는 후보자 나오고 갑, 을, 병, 을에도 이게 세 명이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송파구 갑에 산다고 하면 나는 A 후보자를 찍고 싶어요. 그래서 사전선거를 하러 가가지고 제 주민등록증 내고 일련 코드를 받았는데 이것이 갑이라는 A 후보한테 제 표가 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어떻게 그랬냐? 프로그램을요, 갑이면은 갑, 을이면은 을, 병이면 병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요, 송파구를 몽땅 다 합쳐가지고 일련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어떻게? 투표장에 오는 사람 순서대로 1번을 1, 2, 3, 4를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받는 사전투표 용지가 컴퓨터라는 그 가상 공간에서 나오고 이거를 QR코드를 딱 찍으면요, 그 판독기로 이렇게 아까 전에 바코드 보셨죠? 이렇게 딱 분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숫자하고 영어하고 조합을 해가지고요, 누구 후보자한테 가는 것인지 중앙선관위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갑에 있는 A라는 후보한테 투표를 했더라도 그것이 병에 있는 다른 B라는 후보한테 가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불법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겁니다. IT 조작으로 해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뭐 그렇게 프로그램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행정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요, 답변서에 온 거를 보니까 그 중앙선관위가 대리하는 변호사가 뭔가 하면 그 인정한대요. 불법 프로그램 썼는 거 인정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 말고 그거를 지금 행정소송을 지금 하지 말고 선거 끝나서 행정소송을 하지 왜 지금을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말하고 하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요, 곡괭이 들고 가야 합니다. 말해봐 주디가 크지. 아유, 그런데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냥 막 밀어붙이니까. 그런 게 왜냐하면은 국민들이요, 진짜 몽둥이 들고 가야지 되는데 너무 조용하니까요, 계속 장난질을 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요, 가가지고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파들이요, 순해요. 안 됩니다. 저 좌파들처럼 저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를 잡을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어려운 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독재 선거 제도라는 것이요, 여기 있습니다.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요. 대법원의 대법관이에요. 이번에 지금 조혜주 씨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대법관이에요. 겸직을 하고 있어요. 1년에 1억을 받아요. 1년에 1억. 봐봐요. 우리가 이게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중앙선관위를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피고인이 되죠. 근데 피고인을 갖다가 피고인이 돼서 뭐 재판을 이렇게 해도 나중에 판결 내는 건 누구예요? 피고인이 판결을 내는 거예요.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펜앤마이커의 주필이라시는 분 있죠. 제가 이름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펜앤마이커의 그 양반은요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래요. 맞아요. 기대요. 그러니까요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뭐예요? 완전히 부정선거 덩어리지 않아요? 제도 자체가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그럼 정규직 그 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요 봐요 선관위가 각종 선거 과정에서 저희 정의함 들어보시죠. 선관위가요 누구를 만약에 국회의원을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자기가 선관위가 직접 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요 국회의원들이 이 중앙선관위는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조용한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국회의원들이. 예. 그래서 이게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정성이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요. 지금요 이참에요. 저는 여기가 골든타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강력하게 각 지역 선관위에서 지금 울산 지금 시장 부정선거 때문에 500명씩 모이죠. 500명씩 모인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도 가야 되지만요.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선관위를 가가지고 몽둥이를 진짜 들고 가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되고요. 몽둥이를 들고 가시라니까요. 같이. 알았어. 예. 그래 가면 또 경찰 본다고 말이야. 아유 경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몽둥이 들고 가는 거는 뭐 하냐고 그랬다면은 파리 잡으러 왔다고 그래. 파리 잡으려고 그랬다고. 아니 그렇게 머리를 쓰셔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제 조금 복잡한 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어때요? 여기 표를 딱 붙여놓고 누가 손 못 대게 도장으로 딱딱 찍어놨죠? 네.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표함을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투표용지를 볼 때는요. 이 본투표 때 투표 위에요. 이 직인이요.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에요. 그 밑에 투표관리관에 여기를 반드시 이렇게 빨간 걸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년 번호가 있어서 이게 절치선이죠. 요거를요 나중에 선거할 때 이렇게 돼 있는가 봐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지금 까만 거. 사전 투표 용지입니다. 사전 투표 용지인데 이거는 근데 재외 국민 투표예요. 재외 국민 투표. 외국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온 건데요. 여기에 까맣게 돼 있고요. 요 책임위원이라고 여기는요 투표 관리관이 아니고 또 책임위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때 남재준 씨가 그때 사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퇴한 것이 없어요. 이게 가짜 투표용지예요. 가짜 투표용지. 부정선거가요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증거가요 한 박스예요. 한 박스. 한 박스인데도 뭐 재판부 아니 선관위의 위원장이 자기 사건을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데 무슨 뭐 부정선거 그거를 갖다가 재판을 하는 게 말이 아예 자체 성립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요 이거를요 아주 거세게 반발해야 합니다. 아니 그 가짜 투표 있잖아요. 네네. 이거 말고 예. 우리가 찍었는 게 가짜 예. 투표였는데 그게 자,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할게요. 자, 투표용지 촬영한 유권자는 무죄.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2019년 오후 대선 때 그렇게 가짜 투표용지 이게 노트형으로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찍어 해놓고 그놈을 싹 없애버리고 정상용지만 개표장에 나오게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이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근데요 이게 투표용지 이게 뭔가 하면요 투표를 하러 갔을 때 우리가 교부를 받았을 때 그 상태
누구 A 후보인지 B 후보인지 찍지 않았는 그 상태가 투표용지입니다. 그거는 찍어도 돼요. 2017년 12월 2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무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찍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혼자 가지 마시고요. 한 10명씩 같이 가요. 10명씩 같이 가면서 밑에서 막 시끄럽게 해요. 막 계단 같은 데 있고 문 밖에서 막 서로 싸우는 척 해가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좀 돌리는 척 하면서 투표용지를 찍어야 돼요.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그 팀들 중에 한 20, 30명 이렇게 모였으면요. 같이 의논해서 너 찍는 척 하면서 한 장 가져오라고 해야 돼요. 왜냐? 이 5구 대선 때 가짜 투표용지 증거를 내놓으라. 그런데 증거가 없어가지고요. 다 기각이 돼버렸거든요. 증거만 있었으면은요. 이렇게 문재인 밑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선거하기 7일 전에 그 홍보물이 오죠. 집에요. 각 개인별로 그 후보자 양력 또 여러 가지 옵니다. 그럴 때 이 본투표용지 모형이 와요. 그러면은 그거를요 딱 가지고 투표장에를 가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교부하는 투표용지하고 맞는가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용지는요 같이 넣어주라고 그랬어요. 홍보물에다가. 그래서 민원을 넣었더니 네가 살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가서 촬영을 하래요. 거기다 붙여놓는다고. 그러니까요 사전투표용지로 장단지를 치려고 그렇게 행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요? 그 같이 홍보물에다 같이 넣어주면 얼마나 안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지역, 여기는 남구죠. 남구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가서 그거를 찍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찍어가지고 그 놈을 뭐 출력을 해놔요. 사진을 빼가지고 나중에 사전투표 하러 갈 때 그거하고 맞는가 비교를 해야 합니다. 투표용지 말입니까? 네, 투표용지 모형이. 그리고요 이번에는요 원래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하고 색깔이 틀려요.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색깔이 틀립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얘들이 작년 5월 30일에 그 색깔을 변경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서 지금 장난질을 칠 것 같은데 제가 다 그거를 살펴봐야지 되는데요. 조금 못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로 또 알려드릴게요. 색깔이 뭔지 그 투표지 그 형식이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경찰에다 신고를 일단은 하셔야 합니다. 경찰에다 신고를 하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 아니 그거는요 그건 맞아요. 그게 맞는데 형식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형식으로라도. 그래서 동영상을요 쫙 찍어 놓고요. 그것이 누가 할 일인가 하면 부정선거 감시단이 그거를 할 일입니다. 그거를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이요. 그 다음에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투표함을 통째로 바꾸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자, 이제 사전투표함을요 이제 딱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딱 놓고 5일 있다가 개표장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전투표함 위에 이 특수봉인지에 투표 참관인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투표 참관인 했던 사람이 개표장에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자기가 사인했는 것이 제대로 우리 만약에 남구 무슨 동 무슨 일동 사전선거 4월 10일날 사전선거 했는 투표함을 딱 잡고요. 내가 사인했는 거 그때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투표 참관인 할 때 내가 서명한 것을 사진을 딱 찍어 놓고 개표장에 나왔을 때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서명했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장난질을 못 치겠죠. 5일 동안 뭐 투표 이것을 막 비닐이라 뜯고 뭐 붙이고 지들 맘대로 장난을 해도 내가 투표 참관인으로서 서명을 하고 사진을 찍어 놓은 곳이 있으면은 개표장에 가서 그 투표함에 내가 사인한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확인해서 틀렸다 그러면요 그때 소리를 막 질러야 돼요. 그때 왜냐하면은 그 개표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좌파들이에요. 막 부정선거라고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들 일만 합니다. 이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 의원님이 만약에 이제 출마하셔가지고
그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모집을 하실 때 투표 참관인하고 개표 참관인을 같이 등록시켜줘라. 그래서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 작업을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후보자만 하면은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인이 내 사인도 있고 미래통합당도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또 바른미래당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했는 사인이 그 개표장에서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대부분 사전선거 할 때 하루 할 때요. 관내 여기 들어있는 것이 한 150장 정도 돼요.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안 무거워요. 그러면은 그 개표장에 사인을 확인하면서 거기서 종이가 몇 장이 나오는지 봐야 돼요. 왜 이걸 봐야 되냐면요. 제가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려 했더니 이 기술적인 문제를 못 올라갔는데 부평구 선관위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6.13 때 아예 사무실을요 공장 사무실로 옮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투표함을 5일 보관하고 나오는데요. 뭐로 옮기는가 하면 이삿짐 차로 옮기는 걸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이삿짐 차로 옮기는데 장정이요. 봐봐요. 하루와 150장. 그 다음날 150장 그러면 300장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여자도요. 이게 번쩍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장정 둘이가요. 하루 했는 거 하고 이틀 했는 거 그걸 같이 드는데요. 그걸 못 들어요. 들어갈 때는 사전투표함이 들어갈 때는 아주 얇았는데요. 나올 때는요. 빵빵하게 채워가지고요. 그걸 차에 못 올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전투표용지, 가짜투표용지를 마음대로 넣었다 소리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데 사전투표율이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문재인 때 1100만 표거든요. 최소한 1100만 표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관내 합쳐서 250장, 500장 해가지고 전국 투표장에 3,800개를 해보니까 190만 장이에요. 190만 장. 그러면은 1,100만 표 하면 9배를 뻥튀기 했다는 거예요. 뭐 투표용지를 지들 맘대로 갖다 넣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전투표만 막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사전투표 보관 장소를요 미리 선거하기 전에 가보셔야 돼요. 가가지고 이것이 헛개비가 아닌지 이렇게 두드려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게 규정이 벽면이요 1cm만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베니아판 같은 거는 아주 얇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이거를 뜯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얘들 무슨 짓을. 그래서 이게 지금 뭐시냐 콘크리트로 돼 있는지 벽면이 좀 두꺼운지 기준에 맞는지 그거를요 한번 보셔야 되고요. 거기서 만약에 얘들이 조작질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투표소 안을요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투표소에 가서 어떤 식으로 지켜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이 하나예요. 빼도 박도 못해요. 잘못하면요 그 창문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죽어요. 근데 전북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요 정문이 있고요, 후문이 있고요, 서문이 있고 문이 3개예요. 그러면 앞에만 지키면 안 되잖아요. 옆에랑 뒤에랑 다 지켜야 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투표 하기로 하기 전에 사전투표가 보관되는 장소가 어딘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짜 투표함을요 사용했었어요. 여기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셔요. 여기는 지금 본투표 날 개표장이에요. 그런데 이 관내 사전투표함 받침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사전투표를 할 때 여기 받침대는 딱 놔두고 이 안에 부직포가 들어가잖아요. 막 부직포만 쏙 빼가지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이 거치대입니다. 받침대. 그런데 요 앞을 보시면요 국민들이 이걸 찾아냈어요. 애국심들 이게 뚜껑이 열린 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고발을 해놨습니다. 고발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 다 선관위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동영상을 찍은 사람이 한 40명 정도 이거를 동영상을 찍어 갔습니다. 이게 본투표함에다가 투표용지를 넣어야 되는데 사전 관내 투표 받침대 가짜 투표함에다가 마음껏 그냥
마음껏 투표지를 넣어가지고 개표장에 나온 것이 이렇게 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고발해놨더니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하면요. 제일 처음에 수사하던 사람이요 1월달에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중앙선관위가 관내 사전투표함을 쓴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투표 용지가 가짜 투표 용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고 여기에 들어있던 투표 용지를 갖다가 싹 쏟았을 때 원래 들어갔던 투표 용지하고 숫자가 똑같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른 거예요. 이거 동영상을 찍어놨는데요. 지금 개표장에 집에 가셔서요. 개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테이블을 갖다 이렇게 길게 늘어놓고요. 투표함을 가져와서 그냥 막 쏟아요. 네, 부고 또 붓고 이렇게 계속 부어요. 그래놓고 그 투표함에서 나오는 용지가 몇 장인지 세리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 감시단이 뭘 하셔야 하냐면요. 아예 옆에 딱 끼고 있어야 돼요. 안 되면 막 완력으로 확 밀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거 개봉하면요 거기서 몇 장인지 세야 돼요. 150장이면요 한 2명 정도면요 금방 세요. 왜? 니들이 분명히 이거 사건을 할 때 투표용지 숫자를 다 세었다면서 어디서 함부로 거짓말을 치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투표용지를 세는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다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사전투표 투표청장님 개표청장님 가셔가지고요 그거를요 세야 돼요. 그래 아니면 진행 못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중앙선관위하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중앙선관위를 갔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니들이 할 거냐. 계속 가가지고요 그거를요 딱 확립시켜 놓으면 저는 중앙에서 일하지만은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요 지역선관위 가서 미리 이야기를 해놔야 돼요. 니들 이 가짜 투표용지에다가 마음껏 그냥 투표용지 갖다 놓고 니들이 다 세웠다면서 니들 세는 매뉴얼 있지? 절차 있지? 딱 서류를 받아 놓으세요. 니들이 그렇게 했다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이거를 지금 유튜브를 이거 김재홍 회장이 하고 있어요. 이 고발했는 거를요. 아주 좋은 소스예요. 안 그러면 그냥 딱 부으면요. 너 이거 세야 한다. 이거 세야 한다. 우리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는 매뉴얼이다. 너 도장 받아놓은 거 있다. 이게 딱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요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 투표함 받침대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종이 투표지 개수 다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투표함을 접을 때는요 반드시 접어서 놔야 돼요. 공직선거법 요거요 157조. 저희가 이 전국에 어때요? 여기 표를 딱 붙여놓고 누가 손 못 대게 도장으로 딱딱 찍어놨죠. 네. 요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표함을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투표용지를 볼 때는요, 이 본투표 때 투표 위에요, 이 직인이요,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이에요. 그 밑에 투표관리관에 여기를 반드시 이렇게 빨간 걸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년 번호가 있어서 이게 절치선이죠. 요거를요 나중에 선거할 때 요렇게 우리 가입해서 우리 대표님한테 제출하면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위배 안 되도록 잠시 강력점을 받아가지고 기사를 받아가지고 행동하도록 하고 이 의원한테도 앞으로 아까 말씀하듯이 200 몇 개의 우리 우파들이 많이 가서 감사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